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전쟁을 연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전쟁을 연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현상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관한 책을 한국 사람들이 썼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보면 대부분 정치학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리안 워라는 책 쓴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역사학자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정치학하고 역사학은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거가 그러면 정치학이냐 역사학이냐, 두 개가 다 하는데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치학자들은 한국전쟁을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뭐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냐면은 한국전쟁 이외에도 이런 요인 때문에 전쟁이 났다. 한국전쟁도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났다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정치학자들은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공부해보고 전쟁은 이것 때문에 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역사학자들은 한국전쟁을 다 공부한 다음에 한국전쟁은 다른 전쟁하고 이게 다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한국전쟁을 공부할 때 그분들의 목표는 한국전쟁은 다른 전쟁하고 이게 달라,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치학자들은 한국전쟁을 공부하고서 이건 다른 전쟁하고 이게 같구나.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데, 제가 이거 쓴 거는 정치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정치학과에서 전쟁을 공부하고,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오하이오 대학의 역사학과에 가가지고 전쟁사를 박사 코스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쟁사도 지금 방금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제정치학에서는 전쟁이 원인, 코즈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건너뛰고 전쟁의 결과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코즈, 컨시퀀스를 공부하는데, 역사학자들은 가운데 전쟁의 콘덕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가운데 C를 열심히 공부하고, 국제정치학자들은 앞에 C, 원인과 뒤에 C, 결과. 그런데 이 세 개가 합쳐지면은 설명이 완벽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국가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단 말이죠. A라는 이유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전쟁의 원인이 A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 가운데 콘덕트 과정에서 에러가 생겼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학문이 합쳐지면은 이제 완전한 전쟁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전쟁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 와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제 전공이 전쟁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뭐 그따위 걸 다 공부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우리 선배 교수님은 너 어디 가서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취직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직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인데, 일본 같은 데서는 전쟁론 그러면은 강의 잘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지 강의를 시켜주냐 하면은 저는 평화를 연구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전공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걸 잘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전 책이 전부 해서 한 560페이지짜리 책인데,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저 책의 1페이지를 시작한 날이 1991년 1월 아니다. 1991년 초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90년 8월 달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을 했습니다. 후세인이. 그래서 미국의 그때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미군하고 뭐 20몇 개국 연합군을 전부 이렇게 배치시키면서 수십만의 연합국이 갔는데, 전쟁이 그때 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뭐 한 반년 동안 뭐 우리나라 신문에 전문가들 나오고 신문에 글 쓰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세종연구소라는 연구소에 있었는데, 우리 그 연구소 소장님 겸 이사장님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용희 교수님이라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정치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 우리 연구소에 저 이라크, 지금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는 그거를 질문하러 뭐 가을 내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8월부터니까 그 91년 이제 봄에 진짜 전쟁이 나죠. 근데 기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우리 방을 찾아와요. 제가 그때 아주 젊은 국제정치학자였는데 전쟁 공부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전쟁이 나느냐 물어봤더니 이사장님이 반반이라고 얘기를 했다. 반반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답이 안 된다. 답이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걸 세상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반반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정말로 답을 원하고 싶다면은 나는 51대 49로 난다라고 얘기하겠다. 좀 답이 됐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반반보다는 좀 낫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국제정치익은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예측하고 이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바로 그 기자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책을 이제 이거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91년부터 썼는데 나온 것이 2020년 5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 뭐 십몇 년 동안 계속 쓰진 않고 쓰다 말다 하다가 그 우연히 우리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좀 쉬운 책으로 각주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 한번 써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각주 빼고 그냥 쉽게 읽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40분짜리 강의를 30번에 걸쳐서 이제 하는데, 이제 내일 23번째 시간을 찍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이 멀리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 전쟁을 혹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쟁의 그 횟수로 봤을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을 많이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전쟁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세계 그 어느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냐, 그 기준을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가지고 기준을 칩니다. 이거를 그냥 그 국제정치학에서는 severity of war, 전쟁의 잔인성, 잔혹성 이렇게 치는데, 한국 전쟁이 세계 7대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 죽은 거로 한국 전쟁이 세계 7대 전쟁이다. 1대가 2차 대전이죠, 당연히. 2대가 1차 대전이고, 세 번째로 큰 전쟁이 나폴레옹 전쟁, 그 다음에 스페니시 석세션, 이런 전쟁은 전부 세계사의 이름을 날리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여기서 이제 95만 4,960명 죽은 거는 일단 군인들만 친 겁니다. 민간인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배틀 데스라고 해가지고 그 전쟁이 심한 전쟁이냐를 배틀 데스로 보통 따지는데, 배틀 데스, 전투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전쟁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피할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염두에 뒀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은 남의 이야기야, 그리고 전쟁은 결코 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전쟁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조건 안 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이 세상의 최고의 나라들은 전부 전쟁을 통해서 최고의 나라가 됐다라는 그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당신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라고 윽박지릅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반발을 못합니다. 아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당신 전쟁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읽고 대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 틀린 말을.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라고 어느 정치가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은 완전히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수단입니다. 평화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목표고 하나는 수단인데 그 두 개를 놓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하면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싸움한다는 동사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일 겁니까? 그 말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항복할 겁니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분을 정치가들이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비를 잘한 나라는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일단 틀렸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뭐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전쟁의 원인은 세 가지로 보통 봅니다. 크게. 하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오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김일성 같은 인간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후세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휴먼 레벨을 이제 학자들이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정치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것은 아니야. 아무리 그 개인이 뭐 폭력적이고 그렇더라도 전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사회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 국가.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지, 회사들은 전쟁을 또 안 하는 것이죠. 국가가 이제 특히 전쟁을 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조직입니다. 모든 국가는 전쟁을 할 수 없으면 국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국가가 전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회, 국가의 차원을 연구하는, 그건 레벨 2라고 얘기하고 또는 뭐 사회적, 국가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국제사회가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힘의 불균형. 우리나라가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옆에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전쟁을 안 하겠어. 그래서 시스템을 공부하는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쟁은 왜 나니?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보다 약해져서 침략을 초래한 것이지. 또는 어떤 나라가 힘이 세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약한 나라를 공격한 것이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럼 세 가지 차원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됩니다. 인간의 마음. 그것도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물학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는 동물인가? 뭐 공부가 이제 넓다. 심리학, 뭐 그 별의별 학문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인간 본능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론, 그다음에 국제 체제 이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인간 휴먼 레벨, 그다음에 국가 차원, 국가 및 사회 차원의 레벨,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제 체제 레벨. 그래놓고 제가 이제 오하이오 대학 가서 공부하고 온 게 좀 아까워가지고 마지막 파트에 전략이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국가들이 전쟁을 왜 한다는 것을 국제정치로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국가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가 이제 대부분이고, 이 책 뭐 13장까지 있는 중에서 한 10장까지는 국가들은 왜 전쟁을 하는가, 그리고 전쟁의 이 역사를 이제 쭉 그냥 썼습니다.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밝혀놓은 사실을. 그리고 뒷부분 한 3개 장 정도는 How to Fight, 그러니까 전략이론가들, 뭐 손자 클라우제비츠는 어떻게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뒷부분에 놓는데, 이 책을 작년에 쓰고 난 다음에도 미국에서는 그 전쟁에 관련 책들이 쉬지 않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좀 이런 쪽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자꾸 거부감을 내는데, 요거 이제 바로 나온 지가 2020년 12월 1일, 요건 제 책에 이제 얘기를 못했습니다. Last Stand. Why Men Fight When All Is Lost. 이제 가망이 없어요. 다 졌어. 이제는 싸우면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도망가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전쟁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면은 인간들이 다 돌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자, 유명한 학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그겁니다. 왜 인간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전쟁을 하는가에 관련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나온 얘기를 잠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사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자연 상태는 싸우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할 이야기인데 국제 정치 그리고 인간의 자연 상태는 싸우는 상태다. 우리는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정치적으로 옳은 말 사실은 틀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대학 나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 말이 제일 멋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다 대학 나오면은 그러면은 대학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말로는 정치적으로는 좋지만은 실제로는 아닌데 우리가 거기서 넘어서 얘기하면은 전쟁이 본질에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공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전쟁을 하겠다는 인간들이 있는 한 전쟁은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 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전쟁을 원했고 일부는 그들의 열정과 운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쟁을 필요로 했다. 김유신. 우리 김유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통일을 전쟁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광개토대왕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구려가 왜 땅에 그렇게 넓어요? 그 질문하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고구려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고구려는 밥 먹듯이 남을 침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땅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절대로 어디 가서 우리는 남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고구려 중국한테 그냥 내주는 거가 된다고. 우리도 힘이 셀 때는 전쟁을 많이 한 나라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 더욱 막강한 자, 항상 좋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이죠. 근데 이것이 현실에 더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패튼 장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장군 중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그러면 메가더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역사학 교수들한테 메가더 장군이 어떠냐 그러면 그건 못 쓰는 놈이야라고 대답합니다. 몹쓸 놈이지 잘난 척하고 정말 천재는 천재인데 지가 대통령보다도 더 잘난 줄 알고 아주 거만하고 자기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고 아주 못 쓰는 인간이야. 리더로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누가 훌륭해요? 그러면은 보통 패튼 장군을 제일 훌륭하게 봅니다. 패튼 장군이 자기 부하들한테 하고 또 연설한 얘기예요. 2차 대전, 세계대전 중 자신의 상군단 병사들을 향해 투박하지만 유창하게 행한 연설에 의하면 군인의 사명은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어떤 녀석도 자기 나라를 위해 죽는 것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그는 다른 나라의 불쌍한 바보 같은 녀석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죽게 만들므로써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노골적인 얘기죠. 바로 이 전쟁은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문명과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두툼하고 괜찮은 책인데 이 책도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06년에 나온 책이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관점이 인간의 역사의 진실에 더 가깝다. 우리는 자꾸 우리 서로 얘기하고 잘 살 수 있잖아라고 그러는데 얘기하고 잘 살 수 없다가 답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데 최근에 우리 그 뭐 20몇 가구밖에 안 사는 조그만 건물인데 그 아파트를 이상하게 적고 이쪽이 더 커요. 저쪽은 좀 좁고 그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불만이 저쪽 큰 데 있는 녀석들이 주차장도 넓고 수돗물도 많이 쓴다고 공용으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 주차 물 닦는 시설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동차 이제 못 닦아요. 옛날에 그냥 닦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그게 그러면 인간이 갈등이지 화해 협력입니까? 물값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 이제 지금 이 책에 나온 거가 여하튼 우리 인간은 지금껏 지구에 등장한 가장 잔인한 종이라는 생각이 널리 받아지고 있다. 이것이 답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책에 쓴 다음에 이제 저건 지금 제가 인용을 했네요. 그리고 이 책도 이제 그 마가레트 맥밀란이라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 여자인데 전쟁사를 공부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최근에 책을 썼는데 전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misery and glory. 전쟁은 비참하죠. 사람 죽고 뭐 다치고 애들 죽고 뭐 피난 가고 그 이면에는 글로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리. 그래서 자꾸 미저리만 보는데 이분은 전쟁은 글로리라는 측면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식으로 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전쟁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거를 우리가 이거 무시하게 되면은 그리고 매일 그냥 그 탁상 공론 얘기합니다. 북한하고 대화해서 잘 지낼 수 있어. 레온 트로츠키라는 그 공산주의자가 그랬죠. 선생님은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전쟁은 둘이 하는 겁니다. 내가 평화도 둘이 같이 동의해야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평화를 너무 오랫동안 부르짖고 있고 지금도 평화를 부르짖고 있죠. 지금 맥밀란 교수가 이제 쓴 책인데 작년 10월에 나왔으니까 뭐 아주 최고죠. 평화가 오히려 비정상이란 말인가? 평화가 비정상입니다. 이 분이 쓴 책 중에 파리 1919년 그 1차 대전에 관련된 책이죠. 베스트셀러 썼는데 전쟁이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라는 도발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지금 이거는 뭐 제 책에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은 전쟁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